이제 필승 네. 유형인데 자, PSAT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이제 NCS의 기본 문제 유형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교재에서 이제 나왔었던 것과 유사 문제를 좀 뽑아봤어요. 네. 자, 이건 이제 문제 내용입니다. 그냥 문제 내용 보시면 뭐 최단 시간, 뭐 최단 거리, 최저 비용, 최소 인력 등 주어진 상황을 갖고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 유형. 뭐 NCS의 대표적인 그렇죠.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표가 나와 있어요. 뭐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규정 형태의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런 이제 표를 갖고 표가 하나만이 아니죠. 그렇죠. 표가 이제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운 건데요. 이런 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뭐 최저 운임의 방법 또는 최단 시간의 방법 등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사실 시간을 한 5분 주면 풀겠죠. 그렇죠. 그렇죠. 5분, 10분 주면 풀 텐데 네. 이런 문제를 누가 1, 2분 이내에 풀어낼 것인가 이제 그 시간의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형이 익숙해지는 것. 덜 낯설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표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표에서도 보시면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네. 뭐 출발지부터 도착지 뭐 그리고 또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표를 한두 번쯤 보셨으면 아, 이런 표의 의미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본 적이 없으면 표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을 맞아요.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PSAT 문제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풀겠지만 그걸 얼만큼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이해를 하고 계산해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실 거예요.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제가 오늘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면 완전 끝장나게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진짜 잘 해낼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유형 정도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좀 얼굴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 우리 수험생 분들이 그 모듈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놓고 이제 그 철도안전법이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미리 해놓으면 그 이런 수리라든지 문제 해결을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렵거든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저는 뭐 5분 10분 정도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듈형 문제나 이렇게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하면서 오히려 좀 자료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PSAT 문제 유형이나 기존의 NCS 문제 유형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나올 거라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풀이를 하실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점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만점은 아니죠. 당연히. 합격이 목표인 거고 그리고 서교공의 문제가 80문항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진짜 많은 거죠. 진짜 많은 편이죠. 여기서도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1-20% 정도는 버리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버리는 게 실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얼만큼 잘 버리는지가 관건이 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해놓고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풀이를 한다고 해서 다 그냥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 주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빨리 해도 답도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유형 분석까지도 모두 다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어디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풀긴 하는데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풀이를 할 수 있긴 한데 시간이 걸린다. 오답률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속도가 이제 느리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느린지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3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3분 중에서 2분 이상은 자료를 이해하는 쪽에 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풀이에서 1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 자료 이해는 충분히 빨리 됐는데 풀이라는 과정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로 자료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이걸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는 다 음. 하고 있는데 풀이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지 이것까지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마지막은 그 부분까지 나는 그럼 자료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연습을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위치까지도 좀 잡아가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김소은 선생님 얘기하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후자 같아요. 풀이가 느려요. 아 선생님은 그쵸 의사소통을 하시니까 네, 자료에 대한 자료는 네, 이해는 빠른데 풀이가 느려요. 근데 항상. 사실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네. 전자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음, 뭐 자료만 다 이해되면 풀이할 수 있긴 하겠는데 자료가 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자기는 글로 된 거나 이렇게 표로 된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 부분 잘 아시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이래요. 이게 네. 잘하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냥 잘하는데 이거를 네.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그렇죠. 자료 해석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목적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목적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채팅창의 내용 조금 한번 네, 볼까요? 네. 어떤 거 볼까?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긴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라이브 그렇죠. 내용 네, 영상 올라갈 거고요. 네. 네, 시간 단축이 생명인 거 맞습니다. 필기시험 시간. 네, 여러분 시간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정답이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냥 빨리 많이 풀고 끝내실 거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문제 푼 시간이 의미가 있게 만드시려면, 즉 의미가 있는 속도가 되려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정답률을 먼저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다르겠지만 대체로 몇 개를 맞춰야 합격권일까요? 라고 했는데 네. 보통 전체 문제 중에서 합격권이라고 하면 75% 이상, 예, 그 정도까지 요즘 전반적으로 네.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 80%까지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5% 이상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업체를 바꿨다는데 여러분 이거 그 외주 업체를 바꾸는 거 뭐 휴노, 뭐 행과연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게 그 업체에서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휴노에서 뭐 그 코레를 내기도 하고 한전도 내기도 했지만 그 두 개 문제 유형이 같은 건 아니었고 다르게 예,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예, 어떤 업체가 무슨 문제 유형을 낼 것이라고 자꾸 예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우리 공부할 범위를 정해서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모듈형부터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모듈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알고 있으면은 몇 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분명히 계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쪽 특히 법률 같은 경우는 네.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조금 더 빨리 하려면 모듈형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유형.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리라든지 문제 해결은 자기가 아는 유형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유형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네.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작년 시험자분들이 복모가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복모 네. 위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복모를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저도 추천을 많이 하진 많이 않습니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만 이렇게 본다거나 또 이제 유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전 유형에만 지금 그렇죠. 맞춰진 봉투 모의고사만 보시는 것은 바로 이제 당장 이번 시험을 준비하신 것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기는 당장은 좀 어려우실 맞아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범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그 연습을 하기에는 봉투 모의고사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유형을 거기서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해커스 기본서 앞 개념 문제만 봐도 모듈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네. 된다라고 이렇게 네, 각 영역마다 이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을 네. 충분히만 숙지하시면 아마 모듈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입문서에 있는 문제도 가볍게라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기본서하고 입문서 모두 다 모듈형 대비하시기에는 괜찮은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음, 지금
잠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문제가 너무 어렵던데 이런 주제들의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4차 산업으로 해서 에너지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일까요? 실제로 이거는 그 딱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는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뭐 ES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뭐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중에서도 뭐 그 N형 셀 또는 P형 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예 정책과 관련된 것 저번에 이제 중부 발전이죠. 중부 발전 같은 경우는 8차 전력 수급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 시사인문학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네, 실제 NCS의 지문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다는 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군요. 제가 이제 그 했던 것들 중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그게 린21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린21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번역기 돌리고 해서 이제 봤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제가 따로 에너지 발전 쪽 해서 아예 직무와 관련된 이런 지문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 풀이도 하고 있죠. 지금. 네. 좋네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